자, 안녕하세요. 만사업계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도리 441번지의 작은 임야에 관해서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 번호는 2008-1222-1249-864. 이게 뒤에 끝자리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나는 거는 국유지 불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압류 물건은 001로 나가고요. 00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복잡한 D자를 붙으면 캠코 국유 자산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과 2018년 지금 6월 17일 기준해서 한 3개월 전으로 지금 시간을 되돌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물론 서울 같은 데는 도심을 빼고요. 올해 초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으로 지금 강원도 전체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강원도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여기 양양군과 지금 속초, 그 다음에 고성까지 땅값이 엄청 뛰었죠. 이때 많은 분들이 물건을 잡으러 들어가서 좀 높은 가격에도 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믿어줍니다. 이렇게 남북의 화해 무드가 와서 지금 파주 쪽이 난리가 났다고 하지만 사실 이쪽도 더불어 땅값이 강세가 지속되는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진짜 되는 집은 뭐 해도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물건은 서양양 IC 하고 아니면은 양양 JC에서 내려갔고 양양군청에서 다시 현북면 방향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맞은편에 양양국제공항이 있고요. 이 자리에 위치상으로는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목이 임야고요. 356 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잠깐 토지인계 볼까요? 지금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로서 지금 식구가 되어 있는 게 나오고요. 영농여건 분리농지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의 땅입니다. 감정은 제곱미터당 4,710원, 평당 15,500원 정도 감정이 돼서 땅은 평수 따지면 10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위치를 봐서 현재 요 분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산속에 지금 포장된 도로 옆 땅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유가 있으면 요 정도 땅을 하나 매집해서 뭐 안에 지금 여기 지는게 펜션 산다방 양양군 양양댁 그 다음에 별빛촌으로 넘어가고 제일 안짜라게 거의 250고지 중에 그 골짜기로 아마 끝자락이니까 휴양하기는 딱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많은 사람이 몰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낙찰가가 3,673만원, 그러니까 평당 한 34만원 정도를 낙찰됐네요. 저도 이 물건이 6월 1일 정도에 낙찰이 2017년 6월 17일 낙찰 때 좀 과하게 낙찰되지 않았을까? 아마 시세로 됐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얼마나 뜨거웠냐 하면은 이 입찰 물건에 189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사실
요때 들어가서 제가는 한 350만원 정도의 입찰을 사실 했습니다. 한 2배 정도 좀 더 되게. 근데 제보다 10배 높게 들어왔네요. 10배. 제가 3만 한 6천원 정도, 3만 4천원, 3만 5천원 정도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거의 10배, 34만원 정도의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은, 야, 너무 과하지 않나? 이 물건이 그래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물건 상승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본건 현재 상태로 매각한다. 두 번째, 입찰전 공부, 토지용 계획,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의 현장 확인, 재산의 위치, 형태, 현황 등을 반드시 아시기 바라며 낙찰 후 지적 경계, 청약 포함은 확인은 낙찰자에게 있다. 국유지는 보통 이렇게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현황 임야로서 매각 토지의 일부 분묘가 소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가 현 상태로 인수하고, 그러니까 묘가 있을 수도 있다. 분묘가. 그러면 그거는 낙찰자가 현 상태로 일수하라. 그리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명도 책임이라든지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면 당신이 책임져라.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지 땅을 투자를 할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지목이 전으로서, 여기는 세부 용도는 임야라고, 임야와 대인 토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법 등에 하여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 취득해야 된다. 취득이 제한되는 사항은 매수자가 그 여건을 갖춰서 입찰을 하라. 이렇게 지금 물건이 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런 문구가 있던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분명히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 땅은 토지형 계획상 그 계획관리야. 그러니까 계획관리면 현재 면지역이니까 현황 포장 도로서 잘하면 개발을 할 수 있겠다. 집을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영농여건 분리농지니까 뭐 농적은 별 문제가 없겠네 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각 개별 지자체의 산업계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이 물건을 분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그럼 토지형 계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이 상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영농여건 분리 농지로 나오죠. 계획관리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고 수도법 시행에 의해서 수도법이니까 하수라든지 폐수가 나오는 업종은 안 되고, 그래도 웬만한 업종은 되겠다. 뭐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뭐 매출이나 그 닭을 키우기 위해서는 환경과와 협의해야 된다. 그 조항인데, 문제는 자 440일 전인데 이 땅과 지금 포장된 땅이 445-12 하천이에요. 그 다음 앞에 도로가 산 113 하천이고요. 개인 땅입니다. 우리가 인허가 상에서 문제는 여기에 445-12번지 하천의 소유자인 우리가 개발성 그분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황상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이 길이 지금 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토지계획을 봅시다. 여기에 양양군 조례에서 계획관리는 뭐 자연취락지에서의 건물 제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니까 볼 때 뭐 1종, 2종 공동주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잡다한 유흥이라든지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겠지만 단순히 개인의 생활을 하는 집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 전체가 해나 휴게 음식점을 우리가 하수법에 따라서 못 짓게 만드는 지금 제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 다른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에? 도로법에서도 문제가 없고 숙박시설에 좀 제한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집 하나 짓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외지인이 농지를 받을 때, 아까는 분명히 영농여건 분리농지였는데 여기서 제가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 5조의 2를 한번 봅시다. 농지법 제
시행령 제5조 2 평균 경사율. 그러니까 우리가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그 기준하는 데가 보통 경사율을 따집니다. 경사율, 평균경사율 15도 이상인 농지를 우리가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합니다. 항1부터 항계농지라고 하지만 여기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합시다. 여기서 얘기가 수장군서 조사에 고시한 농지라고 말한다. 읍면 농지일 것, 그 다음에 지방에서 쭉쭉 하면서 요게 봅시다. 제5조 2의 그 3항에 가면은 1항 3에 가면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여건이 분리하고 한번 볼까요? 영농여건이 분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한 농지일까? 여기에 그 판단 기준은 농업용수, 용농노동, 농업생산 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가능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1차는 경사도를 그 땅의 그 바다의 최고 높은 점과 낮음에서 15도 경사가 있으면 일단 영농여건 분리 농지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이걸 하되 영농여건이 분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한 농지. 이걸 보는 평가 기준이 농업용수, 농모, 농기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가능에서 좀 안 될 때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지금 잘 고려하셔야 돼, 공무원 따라. 응? 그 다음에 농지법 제6조. 다음 각하의 은하에 불과하고 1항에 불과하고 자기의 농업 영농의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15%. 네? 농지 6조. 근데 제가 이제 그 외지인이 땅을 살아가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공무원의 판단 요건이에요. 자, 여기에서 농업용수로와 농기계 접근 이용, 접근 동행계 영농 가능. 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되돌아가서 현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행히 농기 나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과연 우리가 영농여건 분리농지에서 이 길이 어느 쪽으로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경사가 15도까지는 지금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기가 진입이 쉽다는 얘기예요. 농로가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고 포장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접근성이 힘들면 되는데 여기는 바로 전체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영농 분리 농지에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이 땅을 사신 분이 평당 34만 원 정도 받았으면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대북 경제의 효과가 있어서 충분히 잘 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요 땅은 그 앞으로 발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문제의 주 포인트는 이런 경우 포장이 됐다든지 할 때 굳이 영농여건에서 조금 그 농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타지인을 조금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 시군에서는 조금 농지증 발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영농 분리 농지라고 해서 볼 게 아니라 결국은 현황상 농업용수와 농로 그 다음에 농기의 접근 방향까지 다 평가해서 본다는 것. 이렇게 농로가 확 포장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해석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사전에 산업계하고 한번 협조를 먼저 구한 뒤에 입찰하는 게 바랍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